당원 아니니까 뭐 6개월 못 채웠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러면 그거를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공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서로 뭔가 소통하고 있다. 빨리 참고를 끼얹어야겠습니다. 네. 그건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그림만 따지고 보면은 당대표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허문다는 것. 이재명 의원에게 지금 얽힌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할 것이고 또다시 민생은 실종되고 그 당원 가입 기간 채우지 못해서 출마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근데 이 관련해가지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주 크게 반발하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의원 뭐가 불안해서 그렇죠. 이런 불공정한 결과를 내놓냐 반발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지금은 정치를 모르던 박지원이라는 여성을 지금 당 대표로 그 전에 세웠었잖아요. 비대위원장. 예. 그러면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당이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 충분히 이거는 비대위원하고 그다음에 당무감사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만 그냥 오케이 해주면 충분히 이 여성은 그 전당대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본인 입장에서 야, 나 지난번에 나는 아무 당원도 아니었을 때 나를 당대표로 세워놓은 사람이 당대표였다니까요. 네. 예, 비대위원장은 곧 당대표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당대회 나갔는데 너 당원 아니니까 뭐 6개월 못 채웠으니까 나가지 마라. 이러면 그거를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불공정이 맞습니까? 불공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박지원 위원장이.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나를 세우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재명 의원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서로 뭔가 소통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저는 전당대회 나온다고 했을 것 같아요. 요건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려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네. 그냥 겉으로만 약간 나를 세우는 거지 속으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갈 때요. 박지원 위원장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습이 좋잖아요, 일단. 네. 그리고 서로 각을 막 세우다가 어느 순간에 딱 손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지금? 아니 저는 충분히 그런 그 그래요? 시나리오 있을 수 있죠. 참신한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갈 때 여러 가지 지금 막 말들이 많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97 그룹들 난리 났고. 그렇죠. 네. 예. 그거를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박지원 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할 수도 있어요. 약속 대련. 네. 어디서 못 들어본 문속이에요. 확실히 혈색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너무 기대하시기 전에 빨리 참고를 끼얹어야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확인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정말 장점 많은 후배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더 단련될 필요가 있고 사실 그냥 그림만 따지고 보면은 당대표 나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원칙을 허문다는 거는 사실 당에 얼마만큼 활동을 통해서 검증되느냐는 당권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당원 당규를 통해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네. 다만 아까 당무감사위원회 말씀하셨는데 당무위원회인데요. 당무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던 부분은 보통 총선 때 국회의원 공천할 때 외부 인사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입 인사전을 모든 당이 각 당들이 경쟁적으로 하는데 그럴 때 당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입당과 동시에 영입 인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무위원회에서 별도의 예외를 합니다. 근데 정미경 의원님은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으니까 공천하고 상관없이. 네, 비대위원장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상체제. 소위 말해서 계엄령이 선포되는 시대와 이제 헌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시대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권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임시로 극약 처방을 하는 거고 그 기간도 당원 당규에서는 한시적으로 해놨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박지원이 아니라 백지원도 되고 박지원도 되는 뭐 겁니다.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네. 저는 비대위원장이 2030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대도 했었어야 할 수도 10대도 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네. 다만 그가 얼마만큼
우리 위험한 발언이에요. 민주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네. 그러나 예리한 시각은 유지한 귀한 옥석인가에 대해서는 네.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만큼 네. 충분한 무대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에 네. 그런 당원 자격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또 한마디 이거는 정말 386 선배들이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박지원과 386의 대립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것 역시도 이미 예정된 노정이었다. 왜냐하면 386들이 소위 말하는 97세대에게 역량 있는 자리를 양보하거나 하다못해 본인들을 뒤치다꺼리하지 않는 당의 일꾼으로 인정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 느닷없이 2030 영입 경쟁만 하면서 소위 말하는 386의 2030 출원 청정에 본인들의 계획에 실패한 모습이 저는 박지원이다. 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성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이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냐면 사실은 저도 보면 제가 지금 50대지만 그 지금도 어떤 판단에서 저도 막 서툴거든요. 예. 그러면 지나온 시간을 보면 젊은 날의 정미경, 그 어린 시절의 정미경은 사실 많이 서툴고 판단할 때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기다리고 응원하고 지켜봐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이 있는 그러면 더 많이 기다려주고 기다려줘. 더 많이 응원해주고 응원하고 좀 그래야 기회 되는데 주고. 근데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당대표 본인들이 나가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하는데 왜 그 기회를 안 주냐고요. 최고예요. 시간이 기회를 주라니까 알겠습니다. 기회를. 다만 우리 당의 97세대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 네. 지난번 어대 낙이었던 당시에도 박주민 의원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네. 지금 드러나는 97은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정치적 역사로는 사실 86세대와 다름없는 선배님들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지는 사실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Stay